홍키언님하고 바람님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광고 수익을 얻겠다라는 것보다는 자기 아이템을 잘 팔기 위해서 지렛대로 삼고 싶다 이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홍키언님은 제가 알기로 맞는 것 같고 바람님은 맞는 상황이신가요? 그러면 우선은 홍키언님 같은 경우에는 청소 창업 교육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바람님은 어떤 류의 사업을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채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인테리어 하시는 대표님이시구나. 기술직 서비스이시고, 알겠습니다. 이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웨비나 제목은 컨텐츠 포인트 오브 뷰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공유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어떤 글이나 영상이나 오디오로 만들어서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쉽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들어가면 상당히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숲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은 숲으로 걸어 들어가기 전에 꼭 먼저 알아두면 좋잖아요. 전체적인 이 숲의 지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인지를 하고 들어가면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짚을 수는 없긴 하지만 최대한 가볍게라도 아니면 초입 부분이라도 제 생각을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그 유명한 그 빅토리아 시대에 가장 성공한 작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 왔는데요. 낙관주의자는 도넛을 보고 비관주의자는 구멍을 본다고 되어 있죠. 이 콘텐츠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업을 하시는데 큰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무기가 전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은 아마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또는 이미 조금 해봤는데 성과가 미미하다, 이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스텝을 잘 밟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분이 아마 바람님의 입장이실 거고, 그리고 고객 문의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마 홍키아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하시는 바람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블로그를 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 내가 블로그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헷갈리실 수도 있죠.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요즘 핫하게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튜브에 진출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이제 홍케어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들을 정말 많이 찾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교육 받고, 책 사서 보고, 강의 보고, 컨설팅 받고, 이런 금액을 싹 합치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갔지만, 그런데 이게 특히 고객을 불러 모으는 이런 것들은 콘텐츠 하나를 잘 만든다고 해서 발생된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잘 버무려져야 나오는 그런 반응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저게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핀포인트 식으로, 쪽집게 식으로 잘 집어내는 방법론을 찾으셔도 이게 그걸 하나 고친다고 해서 단번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2016년부터 비즈니스를 하려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딱 한 가지 포인트만 고쳐도 통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 콘텐츠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이 지금은 되게 고도화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고도화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신기한 것 하나만 적용해도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콘텐츠 마케팅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의가 몰려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웬만한 마케팅 기법 같은 것들도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까지도 아, 이거 그거 쓴 거네 라는 식으로 너무 익숙하게 인지를 하는 상황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핀포인트 방법을 적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피라이팅을 바꾼다라든지, 콘텐츠를 보고 고객이 들어오는 그 경로 중에서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하나 넣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해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좀 피상적이고 부분적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보면 홍키아님하고 바라님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로 마케팅을 하는 시작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얘기를 오늘 좀 더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콘텐츠 제작이란 숲의 전체 그림을 간략하게라도 그려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야 콘텐츠로 뭐 문의를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홍키아님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로 만들어서 뭐 체험단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가적인 수익도 조금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주 빽빽히 서 있는 나무 중에 한 그루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만 보고 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나무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숲 안에서 길을 잃더라도 자기 위치를 가늠하고 방향을 다 잡기가 어려워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오늘은 그런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20년째 광고물을 만들어서 그 기획도 했고 제작도 했고 그리고 그 대량 생산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했던 경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그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컨텐츠를 만든 것은 2005년부터 네이버 블로그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부터는 고객 문의를 유도하기 위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만들어놨던 콘텐츠를 보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이건 업종이나 취급하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따라서 효과라든지 아니면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판다는 날이라는 온라인에서 쇼핑몰 베이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광고물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문의가 들어오면 또는 간판을 달고 싶어요라고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팀을 짜서 상담해드리고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간판다는 날이라는 브랜드를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제 얼굴도 나오고 지금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은 까마득한 옛날이 된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침 튀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제한 사항이 있어서 식당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비말 방지막을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침 튀기는 거 가림막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라는 의무 사항이 내려와서 그때 당시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광고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유료 광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도 했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광고도 집행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광고비를 쓴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둘 다 합쳐서. 저도 그렇게 많이 쓴지 몰랐어요. 그래도 광고비보다는 더 많은 매출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이제 계속 해왔는데 이게 정산을 해보니까 남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빼고 조금 이익 남고 이 정도 수준이었고 번 금액 대비 광고비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느낀 건 결국에는 네이버가 우리 등에 빨대를 꼽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료 광고 마케팅에 대해서 한계를 좀 많이 느꼈고 그래서 다시 무료로 할 수 있는 콘텐츠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료 광고를 네, 감사합니다. 바람님. 네, 그렇죠. 유료 광고를 해보신 분이면 그 한계를 조금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냥 나쁜 건 사실 아니잖아요. 이 대신에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비율을 잘 조절해서 최대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잘 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콘텐츠를 저는 생산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공부하고 제 사업에 계속 녹여내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간단한 소개이고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지금 블로그가 됐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 됐던 또는 유튜브가 됐든 간에 이걸 콘텐츠 채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본인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대답이 바로 딱 나오는 이런 상황이실까요? 일단 콘텐츠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맛집을 알아볼 때도 항상 검색을 먼저 하고 리뷰를 보고 찾아가듯이 모든 업종에서는 마케팅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도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들 앞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본인들이 대더라도 그 이유 앞에는 하나의 괄호가 생략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사실 괄호 안에는 다 돈을 벌고 싶으니까 어떤 채널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게 사실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좀 덜 세속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세워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 목표는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극한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결국 모든 게 돈으로 귀결되는 게 솔직한 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홍키아님도 그러시고 바라님도 그러시고 이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이유도 아마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콘텐츠로 목적을 달성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이런 상황도 있으시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아마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보셨을 텐데 그래서 성공한 사례도 많지만 안 된다는 그런 포기 사례가 더 많아서 아마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고요. 또는 그냥 콘텐츠 만들기 자체가 좀 막연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일이라는 걸 이미 알아서 계속 만들어내는 게 엄두가 안 나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마케팅적인 그런 경험이 조금 많이 쌓이지 않아서 그런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어렵게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두 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방법을 모르는 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법은 배우면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너무 먹고 싶은데 숟가락을 쓸 줄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퍼서 입안에 넣는다라는 방법만 배우면 이건 해결이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 같은 것들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에 해결책이 쌓이고 쌓였잖아요.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 때 아마 도구들을 쓰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만들 때는 어도비사에서 나온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쓰고요. 그리고 영상 만들 때는 애플에서 나온 파이널 컷과 그리고 어도비에서 나온 프리미어 프로를 섞어서 최대한 편한 그런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상은 2014년부터 만들었었는데 그때랑 비교하자면 지금 영상 만드는 건 너무너무 쉬워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도구들은 아마 점점 더 쉬워질 거예요. 특히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AI가 접목되는 순간부터 그 도구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그런 경계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장벽이 옛날에는 진짜 높은 벽이었다면 지금은 문턱 수준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컨텐츠를 만드는 것 또는 컨텐츠 채널을 운영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적혀있죠. 손해보고 싶지 않지만 달콤한 과일은 따와 먹고 싶어. 이런 마음인 거죠. 네.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좀 많은 노력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고객 문의 많이 받고 싶어. 저도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솔직한 마음으로. 네. 그래서 내가 투자한 만큼 그 보상이 없을까봐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시간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왠지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콘텐츠 활동을 하고 있어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는데 별 효용이 없으면 왠지 좀 속된 말로 쪽팔린 것 같기도 하고 실패는 아니지만 무성과라고 하죠. 네, 무성과가 쌓이면 쌓일수록 좀 자존감도 떨어지는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 거의 무료 강의를 많이 찾아보시겠죠. 지금 유튜브에서 정말 많으니까요. 또는 유료 강의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물론 콘텐츠에 한정된 건 아니고 온라인 베이스 비즈니스를 할 때 마케팅 관련인데 550만 원짜리 강의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참 결핍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매혹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땡땡땡만 하면 월 1,000만 원 법니다라든지 아니면 여기 적혀있듯이 이거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초짜 자영업자도 무조건 성공하는 땡땡땡 비법.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것도 많이 보이죠? 썸네일에 보면 진짜 이건 풀면 안 되는데 유료급 강의 모두 풉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한 번씩 눌러보셨죠? 홍현님이랑 바람님도. 네, 저도 이렇게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사업에도 적용하고 많이 디오도 봤는데도 이 썸네일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직도 저도 눌러봐요. 네, 실제로. 그래서 눌러보면서도 또 낫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80% 확률로 왜 80%냐면 이 파레토 법칙이란 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있어요. 80대 20 법칙이라고 좀 유명하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 법칙인데 왜 하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걸까? 만일에 어떤 방법론을 듣고 실행을 하셨다면, 그런데 결과가 안 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똑같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의 내용을 듣고 댓글로 너무 잘 됐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댓글이 분명히 달리는데, 나도 똑같이 분명히 했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거냐고 약간 억하심정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오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의심이죠. 내가 분명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불안할 수도 있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봐 이럴 수도 있고. 이 분노예요. 알고리즘이 나를 미워하는 게 분명해. 억가라고 하죠. 네. 왜 그런 표현을 쓰면서 세상이 나를 억가한다 이런 표현도 좀 요즘에 유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분노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또는 낙심을 할 수도 있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정말 힘들다. 이런 오해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저도 많은 수련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많이 수련하고 사업에 적용하면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100%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의 입장과 그러니까 업종이나 여러분의 자금 상황이나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방법론을 알려주는 강의들이 도움이 크게 안 되는 이유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강의들이 사실 홍키언님과 바람님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은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유료 강의라고 하더라도 약간 공공연한 비밀 같은 것을 알려주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식 산업이 엄청 팽창하면서 그만큼 알려주는 정보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어졌지만 대신 그 깊이는 되게 얕아졌거든요. 저는 정말 그걸 느끼거든요.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실제 상황에서는 명품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관심이 정말 1도 없어요. 그런데 저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것은 정말 돈을 많이 썼어요. 정말 프로 소비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그런 모든 정보는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예, 그만큼 그 정보를 접해서 자기 사업에 적용하려는 사람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그만큼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의를 많이 들어보시면 이게 좀 알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콘텐츠로 목적을 담아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 성과를 결정해 주는 게 결국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특히 옛날에 네이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시장 상황에서는 이게 해당되지 않지만 지금처럼 거의 모든 게 사용자의 관심사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그 콘텐츠를 배분하고 필터링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방식에서는 이 콘텐츠의 성과를 결정해주는 건 정말 알고리즘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실력 있는, 그러니까 겸손하신 강사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정하세요. 근데 조금 초짜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좀 현혹해서 그 불안감을 좀 자극해서 돈을 끌어모으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정통 종교와 사이비 종교, 저는 이 대결 구도로 생각이 되긴 되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 방법을 쓰면 잘 될까? 아니면 진짜 알고리즘이 모든 걸 결정해 주는 건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알고리즘이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예로 말씀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이 이제 SNS 분야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니까. 과연 인스타그램에서 적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100% 알고 있는 강사가 있을까요? 채팅으로 좀 말씀해 주실 생각들. 네, 홍키언님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바람님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있다. 어떤 강사가. 우선 제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강사가 알고리즘을 전부 파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영업 기밀이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코카콜라 만드는 원재료 섞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속설인지 아니 풍문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 3명만 알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영업 기밀이에요. 이 영업 기밀을 그 내부 사람도 아닌 일반 강사가 알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 알려주는 사용법 같은 거 있잖아요. 룰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서비스는 다 있거든요. 그걸 거의 대부분은 읽어보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안 읽어보는데 정말 자기가 제대로 된 강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걸 다 읽어보시고 그걸 계속 테스트해보면서 아 이거는 좀 이런 상황에 맞고 저런 상황에 맞고 이렇게는 이해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건 결국에는 뭐뭐인 것 같다라는 그런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가르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정도의 수준의 강사분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이런 콘텐츠에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좀 거기서 거기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스킬적인 것을, 기술적인 거를 가르쳐주는 강의는 좀 큰 의미가 지금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기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보도 많아지고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도구도 점점 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콘텐츠의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이 상향 평준화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마인드가 결국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 활동하는 것은 홍키아님이나 바람님이나 또는 저같이 각자 개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예를 들어서 땅으로 비유하자면 땅이 흐물거리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위에 아무리 지진 대비를 한 최신 기술로 그 아파트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무너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네. 그래서 마인드를 먼저 단단하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마인드를 단단하게 하는 것의 시작은 콘텐츠를 만드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라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거는요. 결국 사업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형 콘텐츠를 만들어서 활동해왔던 경험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사업을 하는 것과 같다. 이게 사람이 좀 편한 걸 찾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정말 노력을 조금 하고 많은 과실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꼼수를 좀 찾게 되더라고요. 이걸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꼼수들을 찾게 되는데 이게 사업을 물론 저보다 길게 하신 분도 홍키아님이나 바람님 중에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꼼수를 바라면 바랄수록 결국에는 거기에 갇혀가지고 항상 새로운 꼼수만 찾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런 경험을 2022년까지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 꼼수가 통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 건 이 꼼수를 바라는 건 다수잖아요. 대중이 그런 꼼수를 바라니까 꼼수란 건 또 금방 퍼져요, 사실은. 그럼 또 꼼수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그러니까 그 꼼수가 점점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수가 몰리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완전 특출나거나 아니면 끝까지 버티거나 해요. 내가 어떤 꼼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꼼수를 정말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다라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완전히 그런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꼼수는 이제 끝났어 하고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까지 버티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건 사업 아이템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시장도 그렇잖아요. 빠르게 계속 선점을 하면서 사업을 키워가시는 분이 있고 또는 끝까지 묵묵하게 버텨가지고 이제 브랜딩이 돼서 살아남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은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오래 버티는 마인드를 가져야 콘텐츠가 됐든 사업이 됐든 성공할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이런 마음가짐 상태에서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서 떡상을 하면 이건 정말 축복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내공이 잘 쌓여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실력이 좀 부족해. 또는 꼼수로만 뭔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 이런 상태에서 우연하게 떡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불행한 경우들을 제가 좀 본 게 있어요. 내가 왜 잘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를 확률이 높잖아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감안해서 띄워준 거기 때문에 그걸 100% 분석할 수는 없거든요. 데이터를 보고 어느 정도 이런 게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것도 계속 그 시도를 하면서 떡상이 일정 확률로 계속 나온다면 그게 감으로 돼서 이게 하나의 자기의 노하우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꼼수만 요행만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분석까지 할 확률도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원히트 원더라고 하죠. 노래 하나 반짝 띄운 다음에 그때는 스타였는데 그 다음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을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성과를 볼 때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콘텐츠 마케팅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것도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글 하나 써도 진짜 신경 쓰면 블로그 글 4시간 정도는 좀 걸렸거든요. SEO 같은 것도 적용하고 키워드도 뽑고 그 논리 구조도 탄탄하게 하고 이런 걸 다 신경 쓰면,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것도 신경 쓰면 4시간, 5시간 걸렸어요. 근데 조회수, 홍키현님이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조회수 뭐 20대, 뭐 10대. 그런데 나보다 훨씬 뭐 대충 갈겨 쓰는 것 같은데 어떤 블로그는 몇천, 좋아요 뭐 몇백 개 이런 거 달리면 힘 빠지죠. 그런데 그런 걸 이겨내면서 꾸준히 해야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했다가 그만뒀다가 했다가 그만뒀다가 광고로 빠져봤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투자 관점으로 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게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갑자기 빵 떠서 잘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있지만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넉넉치 않은 그런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더 어려울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좀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라는 건 좀 말이 거창해서 사업이지 실제로는 장사고 실제로는 그 거래라는 행위가 반복되는 게 사업인 거잖아요. 네. 손해보지 않는 거래를 반복적으로 해서 규모를 키우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거래를 하려면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이템이 저는 콘텐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콘텐츠는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낸 상품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거래는 남을, 그러니까 타인을 이득 보게 해야 성사가 되는 거죠. 나만 이득 보는 그런 조건인데 상대방이 뭔가를 주고 그걸 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당장 우리만 해도 뭔가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을 때 돈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고 느껴져야 내가 이거를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득이라는 건 돈 아니면 시간으로 그 이득의 크기를 가늠하게 되는데요. 뭐 돈을 벌게 해주거나, 그러니까 내가 만든 콘텐츠를 상대방이 보고 돈을 버는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아낄 수 있게 도움을 주거나, 이게 뭐 리뷰 콘텐츠 같은 거죠. 그리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콘텐츠여야지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여러분들에게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라는 건 이렇게 돈을 주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홍키현님이나 바람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을 하되 그 콘텐츠를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고객이 신뢰라는 감정을 우리한테 보내주게 되는 거죠. 네. 뭐 표현하지 않는 신뢰라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뭐 댓글을 단다든지, 뭐 자기 블로그나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에 와 이분 진짜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후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콘텐츠라는 상품을 판매해서 받은 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역지사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 채널을 운영할 때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남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겁니다. 역지사지. 네 맘이 내 맘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내 고객이 누구냐로 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마케팅 채널을 설정하는 것부터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 올리는 그 모든 과정에서 처음에 내 고객이 누굴까라는 고민을 얼마나 깊게 했느냐에 따라서 콘텐츠의 목적이라든지 또는 구조라든지 형태, 아니면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 같은 것들이 다 달라져요. 네, 진짜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조금 깊게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셔서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왜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하는지, 바람님 같은 경우는 블로그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본인만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남들이 이것부터 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든지 블로그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의뢰 판단을 내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죠.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고객은 블로그에서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만일에 후자를 기준으로 선택하셨다면 그래도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보셨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만일 잠자라고 한다면 이 역지사지 부분이 빠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홍케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콘텐츠를 만들어서 문의를 좀 그런 목적으로 콘텐츠를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콘텐츠를 만드실 때 내가 이 콘텐츠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왠지 콘텐츠를 끊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무조건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 고객의 어떤 부분을 생각해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런 주제의 글을 쓰면 내 고객이 도움을 받을 거야. 전자에 가까우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조금 힌트 삼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고객이 누구인지, 내 고객이 지금 누구인지는 아마 대부분 알고 사업하실 거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암묵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셨든지 간에. 하지만 컨텐츠를 만들 때는 이게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또렷하게 의지를 담아야 되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 창업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객 중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갈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고, B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고, C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이번에 내 콘텐츠는 A라는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B라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드셔야 된다. 이게 역지사지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너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지? 나도 네 맘 알아. 그러니까 이 방법 한번 해봐. 근데 만일에 고객이 그걸 보고 따라 해봤는데 고민 있자 해결이 됐어. 아니면 조금 마음 부담이 덜어졌어. 이러면 이제 홍케언님을 더 신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좀 만드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 청소 창업 교육도 아마 홍케언님만 제공하는 독보적인 그런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람님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인테리어 그런 전문성도 사실 바람님만 가지고 있는 그런 건 있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고도화된 산업이기 때문에. 저도 간판이나 입간판이나 이런 사이니지를 만들어서 판매하지만 저도 사실 특출난 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경쟁사는 잘 되고 나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이것의 차이는 경쟁사가 돈이 많아서 마케팅을 진짜 제대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돈을 썼든 돈을 쓰지 않았든 간에 그 잠재 고객이 그 브랜드를 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왕이면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좀 더 마음이 안심이 돼.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내가 여기서 교육을 받는 게 더 안심이 돼. 라는 게 사실 제일 커요. 이걸 저는 호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호감이 높아지려면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편인 것 같아 라고 해야 호감이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마케팅 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보면은 입에 닳도록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객에 집중해라. 고객 입장이 돼봐라. 이런 얘기가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본질인 이유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컨텐츠를 잘 만들면 마케팅이 잘 된다라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건 그냥 결과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과정, 이 결과 말고, 결과만 보면 방법론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업도 그렇고 컨텐츠도 그렇고 꾸준함이 가장 일 원칙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신다면 과정을 보는 관점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의 핵심은 역지사지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콘텐츠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오늘 내용 들어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각자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받고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대답해 드리고, 만일에 제가 대답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거 제가 나중에 학습을 해서라도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만일에 이건 저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렇게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